셀룰라, 커피, 시가렛. 아, 셀룰라, 핸드폰 금지. 아, 선수들 집중력을 위해서 핸드폰 금지. 커피 안 됩니다. 이거 괜히 가슴 두근두근하고. 그다음에 시가렛. 아, 특히 남자 선수들 중에서 아마 담배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금지령.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차단한 거예요. 핸드폰, 커피, 담배 다 금지인데 이게 지금 비결 아니냐 얘기 나오고요. 감독 역시 굉장히 술을 좀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 선수 이제 주특기 중에 하나인데 예.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뭐 엎어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동작이 사실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위장 공격으로 심판이 판정을 한 겁니다. 그 위장 공격이라고 판정이 되면 지도가 주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심판이 멈추게 하더니 허민미 선수에게 지도를 하나 더 줘서 근데 상대 선수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선수는 아예 공격 자체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저도 그게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 기쁘고 두 번째 금메달이라고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뒤에 환호가 들리길래 제가 또 2등을 했구나, 미네 때처럼 또 2등을 했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슈퍼샷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은 한 발을 더 소중하게 쳤습니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금메달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반효진 선수인데요. 16살. 지금 이번 올림픽 역대 최연소예요. 최연소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됐는데 그리고 더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대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요, 이유미 작가. 이 반효진 선수가 사격을 입문한 지가 이제 딱 3년 됐다고요? 네. 그런데 3년이 됐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 선수를 보고 사격 천재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원래 태권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었던 선수인데 같은 이제 체육을 하는 친구 중에 사격을 하는 선수가 있어서 예. 그 선수를 따라가서 한번 총을 쏴봤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총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총소리가 너무 신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하게 됐고 그런데 국제대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4번 정도밖에 출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1위로 당당히 올랐고 지금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본인 운세 얘기를 좀 한 게 있다면서요? 네, 본인이 이제 그 대회를 치르거나 경기를 치를 때 루틴이라고 하죠. 예. 경기 시작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선수들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씻고 무엇을 입고. 예. 그런데 본인이 운세를 보는 게 루틴 중에 하나인가 봐요. 아, 그 루틴이 그러니까 뭘 할 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운세를 본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명처럼 좀 잘 맞은 것 같다. 너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운세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운세가 나의 날이었다. 이렇게 모두가 표현이 나를 되는데. 인정하게 될 날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 운세가 맞았다고 그런 소감을 밝히기도 근데 했습니다. 만약에 운세가 조금 개운치 않은 운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징크스라고 하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이제 그런 징크스를 없애는 방법을 찾죠. 그 루틴 안에서. 예. 이렇게 운세가 안 좋은 날은 난 또 이렇게 운동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심호흡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징크스를 좀 탈피하는 방법도 선수들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봤던 우리나라 메달 전체 집계된 영상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요 메달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게 지금 사격이잖아요. 금 2개, 은 2개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해서는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답니다. 밑에 자막으로 좀 설명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격팀 감독부터 솔선수범을 했는데 그게 3C 금지랍니다. 3C면 3가지를 못하겠다는 건데 뭘까요? 이게 뭡니까? 셀룰라, 커피, 시가렛. 아, 셀룰라, 핸드폰 금지. 아, 선수들 집중력을 위해서 핸드폰 금지. 커피 안 됩니다. 이거 괜히 가슴 두근두근하고.
그다음에 시가렛. 특히 남자 선수 중에서 아마 담배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금지령.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차단한 거예요. 핸드폰, 커피, 담배 다 금지인데 이게 지금 비결 아니냐 얘기 나오고요. 감독 역시 굉장히 술을 좀 좋아하셨다 그래요. 근데 역시 술 끊었답니다, 이참에. 대단하군요. 삼씨 덕분이다.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종목 선수들도 좀 참고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저게 뭐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다는 그것들을 지키면서 가져오는 정신력 문제? 그런 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사격 대표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대 교체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메달을 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격이 갈수록 좀 재밌는 그런 스포츠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룰들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예.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의 대표 선발전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결심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감독부터 그렇게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다 술 끊고 사격을 몰라봤군요. 많은 분들이 저런 노력이 있다라는 걸. 자, 그리고 어제도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게 유도 경기였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요. 그 선수는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먼저 보시죠. 금메달 타고 싶었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메달 탈 수 있어서 좀 행복합니다. 그 마음이 더 있었지만 그래도 후회 않고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할아버지 생각이 도 나고 그리고 오늘까지 많이 받아주고 했던 파트너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 허미미 선수,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가의 일단 후손이란 점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 아버지, 일본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제1교포였는데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유언이 있었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할머니 유언이 있었는데 그걸 따랐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얻어서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은메달 땄는데 이게 여자유도 뭐 8년 만에 메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미 작가,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리고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거. 굉장히 사연이 있네요. 네, 허석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는 한국 분인데 어머니는 일본 분인 상황에서 일본에서 자란 선수입니다. 그런데 유도 유망주로 전일본 중학선수권대회 우승까지 했던 선수예요. 그럼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탐을 낸 선수였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유언으로 허미미, 그러니까 손녀겠죠. 예. 미미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유니폼을 입고 태극마크를 달고 예. 올림픽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 그 유언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인터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의 일본어 발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교포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일본인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예. 이 허미미 선수를 영입한 감독이 예. 이 선수의 좀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북 군위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쪽에 그 본적지로 돼 있는 데 가서 찾아보니까 예. 허석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면서 이 선수가 이중 국적자였는데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 허미미 선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이제 은메달 딴 이후에 이제 관심을 보였는데 일본에서는 뭐 일본과 연관이 있는 선수다 뭐 이렇게 소개했대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거는 쏙 뺐다 그러죠. 뭐 그랬겠죠. 뭐 아마. 자, 이유미 작가. 그런데 어제 사실 허미미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아쉬운 점이 이게 판정이잖아요. 무슨 네. 이렇게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칙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뭐 지도라고 표현합니다. 지도를 여러 개 봤는데 상대 선수보다 더 받아서. 근데 이게 무슨 위장 공격? 약간 뭐 허위 공격? 약간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뭡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0대 0인 상황에서
득점을 내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예. 골든 스코어라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서든 데스처럼 거기서 점수가 나면 끝나는 그런 점수가 상황을 나면 연장전 같지만 점수가 나면 그 순간 끝나는 게 네, 되는 걸로. 그런 예. 경기로 치러집니다. 유도가 예. 요즘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지도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경고를 받는 건데요. 그걸 이제 유도에서는 지도라고 하는데 예. 근데 지도를 3개 이상 받으면 그 선수가 지는 거예요. 오. 그런데 허미미 선수가 그러니까 지도를 2개를 받고 이 상대 선수가 하나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 나중에 계속 소극적인 공격을 하니까 상대 선수에게도 2개를 줘서 2대2 지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는 공격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유도 같은 경우는 지도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박진감 있는 그 유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허미미 선수가 하는 동작들이 그 선수의 이제 주 특기 중에 하나인데 예.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뭐 엎어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동작이 사실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위장 공격으로 심판이 판정을 한 겁니다. 그 위장 공격이라고 판정이 되면 지도가 주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심판이 멈추게 하더니 허민미 선수에게 지도를 하나 더 줘서 근데 상대 선수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선수는 아예 공격 자체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저도 그게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허민미 선수는 어찌 됐든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상대 선수는 너무 지친 탓인지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막아내는데 급급했어요. 왜 그런데 그 선수에겐 지도가 안 주어지고 허민미 선수에게 지도가 주어졌는지 좀 그 부분이 저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건 이의제기 안 됩니까? 그런데 허민미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유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인데 판정이 일단 났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 유도에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금메달 이겨서 금메달 딴 선수도 영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인터뷰에서 유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더군요. 네, 이 선수도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이겼는데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거군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도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중에 금메달의 기쁨을 좀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이 금메달 딴 대구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변해야 된다. 근데 허민미 선수 경기를 보면서는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긴 했습니다. 왠지 살짝 억울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네요. 지금요. 공격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위장이다. 근데 상대 선수는 아예 공격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금메달을 땄다.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